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우석 센터장입니다. 오늘이 2월 3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개장 초반 하더라도 우한 쇼크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될 정도로까지 크게 하락하는 상태로 시작을 했었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5% 이상 크게 급락으로 시작했던 우리 증시, 더군다나 오전 12시 30분경 출발한 중국 증시 8% 넘게 폭락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더욱더 부담을 주었던 그런 분위기. 네,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절반 정도 지나간 지금 이때 시장을 보게 되면 오히려 크게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의 상당 부분을 줄여서 현재 약보합 정도로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됐을 뿐만 아니라 그 탄력도 상당히 강해요. 이 정도면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은 더욱더 대반전이죠. 대반전. 대반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 주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표현입니다. 즉 현재 지금 국가 보건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우한 쇼크는 상당히 위중한 문제이고 그와 관련돼서 매스컴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증시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빠르면 이번 주 중 지수가 시장에 안정되거나 또는 반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시각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빠르게 이번 주라고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월요일 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그 탄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면면이 상당히 반전되는 종목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들이 반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단기적인 현상인지, 실제로도 추세적인 어떤 바닥을 찍고 반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을 또 봐야 되겠죠. 반드시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 SDI 살펴볼 거고요. 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대상이다 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차트 잠깐 볼까요? SAP 반도체, 테스나 뭐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DB 하이텍, 또 SNS텍, 또 AD 테크놀로지, 리노공업은 오늘 약간 전체 추세는 상당히 강하죠. 자, 이런 종목들이 아주 중요한 비메모리 반도체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종목별로도 설명이 됐고, 그리고 3대 핵심 기술도 설명을 해드린 바 있었죠. 저들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3대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 투자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정보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이 회원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현재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통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현대중공소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죠. 계좌번호에다가 입금하시고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또는 약간 헷갈리는 그러한 수급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외국인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거래소 쪽하고요. 코스닥은 대규모로 매도를 합니다. 특히 코스닥 매도는 상당히 큽니다. 8천 계약 정도나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매도도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는 정도 수준의 규모는 충분히 되는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규모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코스닥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1300억. 근데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불과 300억, 500억 그런 정도, 1000억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벌써 지금 1시도 되기도 전인데 1300, 금일 중에 한 2천 정도 이렇게 매도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아직도 약간 부담이 되고 또 현재 급락하고 있는 현재 중국 증시가 약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선물 쪽에 해칭을 한 거고요. 약간 위험 회피를 한 거죠. 위험 분산을 시키는 작업을 해놨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지수가 탄력대로 올라갈 상황은 아니므로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약간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이니 거래소 시장 쪽은 수비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대신 지수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지수가 급락할 것은 아니니까 최근에 급락이 컸던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코스닥에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최소한 우한 사태의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 내포된 그들의 수급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조금 다르죠. 삼각 순매수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순매수고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을 뿐더러 선물까지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들이 모처럼 말해 순매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년 내내 그들은 계속 매도를 해왔던 터였습니다. 1월달 내내 매도를 했던 것이었죠. 1월달 한 달 동안만 5조 2천억 넘게 대규모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연속 순매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31일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연이틀 순매수하고 있어요. 금년 들어 처음이죠. 뭔가 처음 진행된 일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된다 하는 건데요. 지금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 봤을 때 현재 상태는 우한 사태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그 문제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충분히 시장이 안정될 뿐만이 아니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기관들의 편에 서서 시장을 보고 그들과 같이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보는 그 전략을 갖고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급은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잠깐 보고 이 부분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이어놓은 굵은 선, 이게 추세선입니다. 상승 추세선. 지금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그랬을 때 상승 추세선하고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죠. 조금 더 하락한 소식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정도는 기술적 조정도 기술적인 부담도 상당히 완화됐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 우한 사태와 관련된 그 시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 미국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도 현재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올 소지도 있는 최소한 안정되거나 잘하면 추세 반전이 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연결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 그런 위치이고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나쁘지 않죠. 또 긍정적인 그런 요소가 상당히 강한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시장 상황은 그런 정도만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추후적으로 미국 증시의 결과와 그리고 내일 수급을 보면 추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일단 그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보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하단 부분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나오고 있죠. 지난 2주 동안 2주
또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태도는 지수 부담도 있고 또 우한 사태와 관련된 부담도 있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의 매도 규모는 무려 1,400만 주 정도나 되고요.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7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7천억 원이 뭡니까? 거의 8천억 원이네요. 8천억 원이 넘어갈 정도로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시가총액 상한제 같은 단기적인 수급 악재도 있고 해서 더욱더 부담이 가중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는 건데요. 그 모든 물량을 국내 내국인들, 개인 그 기관들도 있지만 개인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수급은 썩 좋은 수급은 아니죠. 단기, 중기 관점에서 볼 때. 하지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낙폭이 크지 않았을 뿐더러 또 아직은 애매한 상태 하에서 삼성전자가 장중 반등에 성공함에 따라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의 진정한 가치가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국내 내국인, 기관도 기관이지만 국내 일반 개인들까지도 인지를 하면서 삼성전자 매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단기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위치는 여전히 금년 중에 많이 올라온 케이스라서 더욱더 ETF 등의 지수 추종 펀드들의 현재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그런 매물들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더욱더 적극적 매도만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도 결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너무나도 당연히 추세 상승하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을 엿보며 저점을 노리기보다는 안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더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 56,700원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 하는 것이고요. 더욱더 자신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미래가치 10년 후까지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10년 후에 삼성전자의 가치는 그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소 24만원 내지 적정하게는 30만원 더 많이 가면 45만원까지도 가능한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정보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의 미래가치를 향해서 시연된다면 지금 56,000원대 이 가격은 매우 뭐 주저할 필요 없는 그런 가격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 관점으로 말이죠. 자,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오늘은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DRAM 가격이 빠르게 지금 사실 DRAM 가격이 고정 1월달에 고정 거래 가격이 올라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DRAM만 따진다면 랜드까지 포함해서 메모리만 따진다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더 단기적인 중기적인 탄력성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소 무겁습니다. 떨어질 때 중첩돼서 떨어진 측면이 있죠. 고점에 걸려있는 매물이 상당히 쌓여있기 때문에 탄력이 약간 둔화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직접 공략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SK하이닉스를 탔다가 나중에 삼성전자를 갈아탄다는 식으로 세세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자 라고 했을 때에는 SK하이닉스 거치지 말고 곧바로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S다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다이는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사실은 실적 쇼크를 할 정도로까지 지난 4분기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1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88%나 격감하는 그야말로 어닝 쇼크입니다. 그럼에도 그 주가는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죠.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중소형 IT용, 즉 휴대폰에 들어가는 IT용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죠. 이쪽 전방 산업이 갤럭시 등의 휴대폰 쪽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계 업체, 중국계 로컬 업체한테까지도 현재 이 중소형 BT, 중소형 배터리는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전방 산업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그 부분과 관련된 실적 흐름이 여전히 탄탄하고 양호하다는 것이 1차 전제고요. 두 번째, 더 큰 모멘텀은 역시 전기차용, 중대형 2차 전지. 여태까지는 계속 애물단지였던 것이죠. 계속 매출 비중은 높여왔지만, 그러나 중대형 2차 전지를 통해서 수익을 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적자 상태 또는 그 비슷한 부진한 상태였던 건데요. 하지만 금년부터는 BP,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크게 이익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표상하는 업체가 바로 테슬라고, 테슬라가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 됐죠. 그래서 시장의 전망은 이 배터리 시장은 매년 30 내지 40% 이상씩 2025년까지 급성장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원년이 되는 해가 금년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LG화학과 비교를 해봐서 LG화학도 괜찮은데 LG화학은 중대형 2차 전지에 대한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중대형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중대형 2차 전지만 따진다면, 전기차 2차 전지만 따진다면 그 효율성은 삼성 SDI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삼성 SDI의 현재 PER 수준은 아주 높지가 않아요.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수준은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배 정도 되는군요. 20배 정도 되는데요. 20배 하더라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에 비해 상당히 낮죠. 다른 2차 전지들은 25배 내지 30배를 곱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 SDI는 단기적으로 35만원 정도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40만원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선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두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2차 전지 중에 뭔가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중소형주도 있지만 그들 종목도 좋습니다. 일진머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 또 SKC 같은 종목도 좋지만 삼성 SDI 대형주로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가 낫다 이런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들 종목은 왜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전체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종목별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3대 특성을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무조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면 주가 탄력도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돼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돼서 그 기술력이나 또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실적 등으로 봤을 때 보다 우수한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요.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최근에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의 관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AP 반도체는 그 반대죠. 삼성전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중 특히 패키징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그 부분 패키징과 관련돼서 의탁할 비밀카드가 히든카드가 바로 SAP 반도체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계속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금년 목표 가격이 벌써 왔어요. 금년에 7,000원 갈 줄 알았더니 7,000원을 벌써 목돈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죠. 금년 중에 만원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원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P 반도체.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삼성전자와의 관련성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일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는 한 예로서 SAP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리동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테크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DBI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FST, SNST 이런 종목들이 모두 삼성전자와 직결되는, 또 AD테크는 삼성전자 관련되고요. AD테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현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칩 개발 및 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 전에 TSMC랑 현재 그 거래를 하다가 그 관계를 끊고 삼성전자로 현재 그 계약을 돌렸죠. 삼성전자와 연결이 되니까 연결되는 순간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일단 그 정도 봤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현재 그 삼성전자 경쟁 상대로 넘어서야 될 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쟁 상대 중에 여러 가지 상대들이 있죠. 퀄컴도 있고, 또 소니도 있고요. 또 NXP, 뭐 인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도 있고 말이죠. 또 퀄컴, 다 있습니다. 인텔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막강한 경쟁 상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삼성전자가 넘고 싶어 하는 경쟁 상대는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는 TSMC, 파운드리 쪽에 세계 최고의 업체 TSMC입니다. TSMC와 결부돼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뭐 TSMC도 마찬가지지만 미세화입니다. 미세화. 첫 번째는 삼성전자고 두 번째는 미세화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미세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노광 공정이고요. 또 한 가지가 패키징 공정, 기술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노광 공정과 패키징 공정입니다. 노광 공정과 관련된 국내 노광 공정 장비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 업체만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뜨는 종목이 바로 SNST, 블랭크 마크 업체고요. 뜹니다. 부각되는 이유가 배경이 되는 거고요. FST 같은 경우도 현재 포톤 마스크 보호막, 펠리크를 만드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는 것이죠. 이런 정보들이 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패키징도 미세화는 아니지만 전체 칩과 기판을 연결시키는 것에 있어서 이 패키징도 전체 사이즈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세화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징과 관련돼서 SAP 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이 주목받고 있는 배경으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미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바로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부각되는 측면이 높다는 거죠. 리동업이 그런 케이스죠. 독점적인 아니지만 ISC라고 하는 정보가 같이 테스트 소켓이라는 분야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리동업은 테스트 소켓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국내 몇 안 되는 사실상 두 개 업체, 리동업과 ISC 두 개 업체만 독점적으로, 가점적으로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장악된 그런 분야입니다. 거의 독점적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독보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예 SNS텍 같은 종목은 유일한 종목입니다. 블랙 마스크를 만드는 국내 유일한 종목이고요. FSD는 펠리크를 만드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AD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직접 계약을 해서 이른바 칩을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AD테크가 뜨는 거고요. SAP 반도체 유일한 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 안 되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이고 삼성전자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따진다면 사실상 거의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 종목이 주목받는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중요한 종목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들 종목의 차세대에 어떤 정도의 위상까지 올라갈지를 충분히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왜 그렇게 주목받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특성을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믿고 이 내용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런 정도로 하죠. 뭐 그들 종목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돼서 네, 그나마 다행스럽고 그나마 좀 반갑습니다. 그러나 그들 종목의 추세성, 그들 종목의 의미,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라는 그들의 장기적인 행보까지를 예상하면서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종목들이 가장 중요한 종목들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들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